안녕하세요. 스카이 패러입니다. 오늘은 패러글라이딩 연습 조종사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할 30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스카이 패러글라이딩 학교에서 연습 조종사 과정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려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30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륙장에서 하네스를 착용하기 전에 점검의 사항으로서 보조산 손잡이가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보조산 핀이 잘 박혀져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옆구리 조절 벨트가 등판 조절 벨트가 너무 많이 풀려서 비행자가 이렇게 앉아서 비행할 때 상체가 너무 뒤로 제끼지지 않도록 등판 조절 끈을 좀 당겨 놓은 상태인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하네스를 착용하기 전에 보조산 손잡이 및 보조산 핀이 빠졌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판 조절 끈을 좀 당겨줘서 상체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하네스를 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하네스 착용 요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 같은 경우 그냥 하네스만 어깨 메고 다리끈, 가슴끈, 허리끈을 체결하고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에다 맨 처음 맨 다음 다리끈 벨트 체결하고 한두 번 당겨 보시고 오른쪽도 체결하고 한두 번 당겨 보시고 이때 공간이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어깨 조절 끈입니다. 어깨 조절, 자기 키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깨 조절 끈을 최대한 당겨서 하네스가 내 몸에 탁 잘라붙게 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륙 후 하네스 내가 앉을 수가 없어서 비행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항으로서 하네스를 몸에 착용하고 나면 다리끈, 허리끈, 가슴끈, 어깨 조절끈을 잘 조절을 해서 자기 몸에 맞춘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줄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산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간혹 가다가 다리끈을 체결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륙장에서 날개를 바람이 부는 방향에 90도 방향에 펼쳐 놓고 여기 있는 각종 줄들이 엉키거나 또는 잔디, 나뭇가지에 묶여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하지 않은 상태 이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에 위험한 상태가 발생을 해요. 긴급하게 착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륙장에서 차분하게 산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 스카이패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 네 번째 교육 내용, 무전기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 무전기 주파수도 맞추는 경우도 잘 모르고 또 주파수를 맞췄는데 잠금 장치를 잠궈 놓지 않아 가지고 주파수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파수 사용 요령, 또 주파수 볼륨 조절하는 것 등은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륙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요, 이륙을 하기 위해서 이륙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륙하는 요령은 맨 먼저 파일럿부터 연결되어 있는 줄,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주변 공간, 그 다음에 불어오는 바람, 같이 순서대로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럿은 어떤 것을 점검하느냐.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다리끈, 가슴끈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꼴로 다리끈을 체결하지 않아서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럿에 연결되어 있는 하네스의 다리끈, 가슴끈, 허리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결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이 산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산줄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여기에 펼쳐져 있는 날개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졌는지, 또 내가 날개 중심에 섰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네 번째, 내가 이륙을 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죠. 가고자 하기 전에 이륙장 주변에 이러한 다른 기체들이 이륙장으로 와서 이륙할 때 충돌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륙장 주변 공간을 확인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이륙할 때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등을 확인을 하셔서 이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5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륙을 하시거나, 우리 스카이 패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비행자의 다리끈, 가슴끈을 묶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비행자는 손과 눈으로 다리끈, 가슴끈이 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 이륙장에 도움을 주는 강사가 있으면 육성으로 홍길동 안전점검 이상무 이륙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고 이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륙장에 보조 강사가 없는 경우에 무전기로 홍길동 안전점검 이상무 이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무전을 송신을 하고, 착륙장에서 그걸 수신한 다음 네 홍길동 안전점검 이상무 이륙하십시오 했을 때 이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로 배우는 내용이 이제 26.5점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륙을 좀 하게 되겠죠. 자, 점검이 완료된 상태에서 뒤에 날개가 펼쳐져 있는 날개를 전방이든 후방이든 앞으로 달려가면서 날개가 내 머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비행자는 지금처럼 양손을 너무 만세를 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날개 올라왔으면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양손을 허리 정도까지 당겨 주시고 상체를 숙인 상태로 내가 이렇게 할 경사면을 점진적인 가속을 통해서 달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날개가 내 머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날개가 올라오면 양손을 허리까지를 최대한 빠르게 견제를 해서 날개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견제 동작을 연습 중에서 충분히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7번째 교육사항으로서는 날개가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주행하는 자세를 해주시는 거죠. 주행하는 자세. 이같이 양손 허리 정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좀 숙여 주셔서 공이 언덕을 굴러가듯이 상체 체중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시켜줌으로써 경사면을 점진적인 가속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비행자는 2가지 사항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하네스에 연결된 나이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삿줄을 같이 날개에 생기는 힘을 이렇게 양력이 생기겠죠. 이 줄의 삿줄의 힘이 탱탱하다는 장력을 좀 느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잡고 있는 뒤에 있는 브레이크 줄을
어느 정도 당기고 있는 상태, 약간 당긴 느낌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 느낌이 없고 너무 팔을 만세하고 간다면 이 브레이크 줄이 너무 이렇게 뒤로 느슨하게 돼서 내가 경사면을 달릴 때 날개보다 좀 더 뒤쳐져서 달리게 돼요. 경사면에서 고꾸라지거나 이륙 후 날개 접힘으로 해서 이륙 실패를 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륙 시 상체를 숙여줘서 양손을 허리한 상태로 점진적인 가속을 할 수 있는 이륙 유형을 습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카이펠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날개가 기울어진 날개를 수정을 한 상태에서 이륙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날개가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이 달려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기울어진 각도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달려주시고요. 이때 먼저 올라오는 쪽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 브레이크 줄은 살짝 당겨주시고 기울어진 쪽에 브레이크 줄은 살짝 풀어주셔서 이 내려간 부분이 보다 빨리 머리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달려가는 각도는 날개의 기울인 각도하고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으면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가주시고 많이 길어졌으면 많이 각도를 틀어서 달려가면서 날개를 수정해서 이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보자분들은 날개가 일단 올라오면 똑바로 올라왔던 기울어져 올라왔던 그것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서 이륙을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날개가 기울어져 올랐는데 내 이 기울어진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잘 해주셔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빨리 멈춰서 날개를 내려주시고 다시 재이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개가 무조건 올라가서 반드시 이륙하는 게 아닙니다. 이륙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중에서 아홉 번째로 배우는 내용, 이륙시 자세에서 이륙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주 사진이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뜨는 느낌이 나더라도 지금 주행을 달려가죠. 이렇게 달려가는데 날개에 바람이 지나가면서 뜨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 발이 뜨는 느낌, 약간 1m 50cm 이렇게 뜨더라도 이 비행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달려가는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면에서부터 내 발이 3 내지 4m 정도 뜰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는 느낌이 나면 얼른 상체를 세워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륙했다가도 하네스가 지면에 닿게 돼서 이륙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스카이 패러에서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륙시 자세 유지입니다. 요거 이륙시 최소한 3, 4m 뜰 때까지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익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 번째로 알아야 할 사항, 이륙 후 많은 사람들이 이륙을 하고 나면 만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하고 이륙 가는 게 아니라 이륙한 상태에서는 지면의 바람하고 이륙장 지면의 바람하고 공중바람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또는 이륙장이 어떤 고일성이 있는 부분에 있다 보면 이륙 후 날개가 약간 흐들거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륙 후 만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정도까지 해서 브레이크를 약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당겨진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를 조금 잡은 상태. 그래서 기차가 이륙 후 흔들거리거나 접히려고 하는 현상들을 예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륙장에서 보면
다른 팀들 뭐 이륙하는 거 보면 뜨고 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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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똑바로 세울 때 부드럽게 상체를 세우듯이 양손 허리한 상태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손 어깨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보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좀 익혀 주시기 바라고요. 자, 11번째 꼭 알아야 할 사항, 날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조종하기입니다. 자, 이륙은 잘했어요. 그죠? 이륙을 잘했고 지면에서 레벨이 3, 4m 뜰 때까지 자세도 유지해서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양손 어깨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날개가 착륙장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륙을 해서 약간 기울어져서 이륙을 해서 지면 산면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네스에 앉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날개가 안전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왼쪽 조종줄을 당겨서 방향을 틀어서 착륙장 방향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네스에 편하게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륙 시 자세 유지한다. 내 몸이 3, 4m 뜰 때까지 자세 유지하고 3, 4m 뜨고 나면 상체를 똑바로 세면서 양손도 어깨를 한다. 그런 다음 기체가 안전한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주변 나무 쪽으로 날아가는지를 확인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네스에 이제 편히 앉아야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하네스에 앉을 때 이 그림에서처럼 조종줄을 완전히 놓고 양손을 엉덩이 판을 잡고 하네스에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깨끗하거나 돌풍성이 없는 날은 이렇게 앉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바람이 좀 거칠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네스에 앉는 동안에 종주줄을 놨기 때문에 기체가 흔들거리거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앉게 되면 날개가 남쪽으로 가서 불시착을 한다는 것, 또는 날개가 접혀서 이륙장 밑에 처박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조종줄을 놓고 앉지 마시고 아까 뜨고 나서 양손 어깨 정도 하셨죠? 양손 어깨 정도 한 위치에 이 라이저 부분, 조종줄을 잡은 상태로 라이저 부분을 잡고 엉덩이를 천천히 비스듬히 비틀어서 하네스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륙 시 하네스의 조절을 잘 했다면 이륙 후 상체를 뒤로 세우게 되면 하네스의 한 절반 정도는 편하게 앉아져 있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양쪽 허벅지에 있는 다리끈을 잘 조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세게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조절을 한 상태에서 하네스를 체결하고 이륙을 하게 되면 이륙 후 3, 4m 이륙한 다음에 상체를 뒤로 제끼더라도 몸이 하네스의 절반 이상이 앉혀져서 하네스에 앉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륙 후에 급히 서두르게 조종줄을 놓고 앉다가 날개가 이상 현상이 돼서 추락을 해서 다치거나 이런 현상을 종종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쪽 조종줄을 놓고 하네스 앉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동차가 시속 80km로 가고 있는데 핸들 놓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조종줄을 놓고 앉는 방법으로 하네스에 앉지 마시고 어깨 정도 위치에 있는 라이저 뭉치를 부드럽게 잡고 엉덩이를 비틀어서 하네스에 앉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네스에 앉았습니다. 그럼 편하게 앉아서 비행을 시작을 하는데 비행시 만세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세한다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벌을 받을 때 양손을 하늘로 쭉 뻗은 상태가 아니라 주먹, 조종줄 잡은 주먹, 손잡이가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가 만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륙 후 날개를 바라봐서
잡고 있는 이 조종줄을 잡은 상태 편하게 내려보시면 줄이 직선이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결되어 있는 브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살짝 구부러지려고 하는 지점, 요 지점이 만세가 되겠습니다. 너무 만세를 하게 되면 뒤에 브레이크 줄이 뒤로 이렇게 휙 쳐져 있죠. 쳐져 있으면 그만큼 쳐져 있죠. 이렇게 이 처진 만큼 날개는 앞뒤로 좌우로 흔들거리게 돼서 날개가 피칭 현상이나 놀리는 현상이 생기거나 또는 날개가 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행 시 만세 유지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방향전환.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방향전환을 할 때 핸들을 가고전환으로 돌려주시면 방향전환이 되죠. 우리는 조종줄을 가고자 하는 쪽을 옆구리 방향으로 아래쪽 지면 쪽으로 한 15cm 정도 당겨주시면 방향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때 방향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종줄을 사용하지 않고 체중 이동으로만 방향전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조종줄만 사용해서 방향전환하는 방법. 이상적인 것은 체중 이동도 하면서 조종줄을 당겨서 방향전환하는 것이 날개의 효율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할 때는 가고자 하는 쪽에 고개를 돌려서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 체중을 이동해서 날개가 방향전환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조종줄을 부드럽게 가슴 정도까지 당기고 있으면 방향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6종이라서 12번째, 15번째 체중 이동으로만 방향전환 또는 체중 이동과 조종줄을 이용한 방향전환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행을 하다 보면 이륙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종하는 능력이 처음 이렇게 긴장이 돼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 같은 이륙하고 나면 방향전환을 한 90도씩만 방향을 틀어야 할 거예요. 90도 틀어서 가보시고 또 왼쪽으로 90도 틀어서 앞으로 직진시켜보고 또 왼쪽으로 90도 틀어서 방향을 또 직진시켜보고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직진을 시켜보고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직진시켜보고 이와 같이요 90도씩 90도씩 방향을 틀어서 비행자가 적절히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90도씩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고도 여유가 있거나 하시면 이제 180도씩 방향전환 할 겁니다. 같이 날아가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180도 틀어서 같이 180도 틀어서 방향전환 연습을 좀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90도, 180도를 기초로 해서 비행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행 횟수가 1회에서 2회, 3회, 5회, 6회로 지나갈수록 비행자가 긴장도 풀리고 어느 정도 조종을 하는 능력이 발생을 하면 360도 회전 연습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회전을 이렇게 한 바퀴 좌측으로든 우측으로 시켜봐서 이 한 바퀴 도는 회전하는 동안의 시간이 대략 14초에서 16초 정도 14초에서 16초 정도의 회전을 하는지를 지도 강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 이 정도의 속도로 회전을 해 주셔야 적절히 과조작도 하지 않고 너무 적게 뛰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여러 번 시켜서 14초에서 16초에 이제 회전을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항상 방향전환할 때 그 정도 위치를 당겨서 조종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0도, 180도, 360도 회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숙련이 되었다면
이제는 팔자 비행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날아와요. 날아서 파란 쪽으로 우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으로도 한 바퀴 돌아서 모양이 팔자 모양이라서 팔자 모양을 하는데 연습 조종사 과정에서는 35초 이내에 회전을 해야만이 합격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32초, 상급은 28초, 전문요사는 24초에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모양이 양쪽의 원의 모양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해서 35초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17번째 팔자 비행 기술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18번째 스카이 패러다임께서 연습 조종사 과정에서 꼭 가르치는 내용, 피칭 및 논리 현상을 잡아주는 거죠. 비행을 하다 보면 배가 파도를 타듯이 배가 많이 흔들거리죠. 우리도 비행하다 보면 바람의 힘에 의해서 편하게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파도 타듯이 기체가 앞에가 들렸다가 내려간다든가 또는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듯이 기체 앞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 그걸 우리가 피칭 현상인데 그것을 균형 잡아주는 연습을 배우게 되고요. 또는 좌우로 흔들거렸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비행을 할 때 피칭 현상이나 논리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익혀줘야 하는 그런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 패러다임대학교 연습조종사 과정에서 가르치는 19번째 귀접기입니다. 귀접기. 비행을 하다 보면 저 멀리 비구름이 온다든가 이래서 보다 빨리 착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초보자가 안전하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귀접기입니다. 또는 착륙하는데 나고 고도가 어비슷한 날개가 있을 때 귀를 접어서 고도를 먼저 내린 다음 안전하게 착륙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귀접기 기술은 연습 조종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접고 나면 조종줄을 잡은 상태에서 귀를 접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체중으로 방향전환하는 것도 교육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또는 이같이 양쪽을 접은 게 아니라 이 한쪽만 접었어요. 한쪽만 접고 이쪽은 접히지 않은 상태로 한쪽만 기접고 날아가기도 지난 겁니다. 그러면 한쪽만 접히게 되면 날개가 접히지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사광 비행을 하면서 접힌 쪽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행을 다 많이 했어요. 착륙장에 오겠죠. 착륙장에 왔을 때 착륙하는 요령은 가장 기본적인 착륙법은 U자형 착륙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착륙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륙장이고 그러면 바람은 이륙장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착륙은 항상 착륙장을 지나가서 착륙장 끝지점 이 끝지점에서 고도가 충분할 때 충분히 비행해서 놀아준 다음 고도가 알맞은 상태에서 배풍광으로 날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착륙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측풍구가로 날아가고 그런 다음 고도가 알맞은 상태에서 최종 착륙장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모양이 U자 모양이죠. 그래서 유턴 착륙이다. 이 유턴 착륙을 익혀내면 착륙 시 아주 쉽게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륙할 때 얕은 유턴 착륙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 착륙 진입 구간 최종 접근권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고도를 내린 다음에
착륙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팔자 방향하는 구간에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서 고도 처리가 쉬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같이 팔자 비행을 하다 보면 점점 앞으로 지나오게 돼서 착륙장을 지나가서 약간 위험해지거나 착륙장을 벗어나서 착륙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턴 착륙을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21번째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90도씨 방향전에서 착륙하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착륙장인데 착륙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착륙장 진입구역이죠. 근데 이 진입구역에 보면 장애물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팔자 비행을 한 다음 착륙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서 착륙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쪽에서부터 높은 고도에 있을 때부터 착륙장 중앙을 보고 이 중앙을 보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쪽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착륙장 보고 날아가는 거죠. 이 정도 날아가 보니 아직도 착륙장이 지금 고도가 높아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90도 틀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럼 고도가 가면 좀씩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 다시 왼쪽으로 90도 틀어서 앞으로 가보고 가다 보니 아직도 고도가 높은 것 같아. 그럼 다시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90도 틀어서 가볼려니 아직도 높아. 그럼 다시 또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이같이 90도씩 방향을 틀어서 착륙장으로 오면서 고도를 떨어뜨린 다음 알맞은 고도가 됐을 때 착륙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착륙 진입구역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도를 내리면서 사용하는 착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 23번째 교육 내용 스카이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 S자 비행, 팔자 비행입니다. 착륙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같이 들어가기는 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팔자 비행을 하려고 하니 고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S자 비행을 하면서 착륙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해서 날아오면서 이와 같이 S자 비행으로 착륙장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착륙장 진입구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기준점에서 이 기준점에서 팔자 비행을 통해서 고도를 떨어뜨린 다음 착륙장에 들어가는 방법. 이것이 이제 팔자 비행으로 고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착륙장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날개들도 고도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착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여기를 독점해 가지고 착륙을 한 경우는 상당히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기체들 양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턴 착륙을 하는 방법을 익혀 주시고요. 팔자 비행해도 되는 경우는 나 혼자밖에 없고 다른 기체가 착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팔자 비행으로 고도 처리해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문경이라든가 보령 이런 데 가서 같이 비행하다 보면 여러 개 팀들이 와서 비행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초보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에서 나 먼저 우선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고 다른 기체들이 착륙할 틈을 안 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착륙 방법은 우선적으로 선택할 착륙 방법은 아니니까 먼저 유턴 착륙을 익혀 주시기 바라고요. 착륙 진입구역에 다른 날개에 방해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고도 처리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팔자 비행, S자 비행으로 착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습 조종사관에서 배워야 할 24번째 기적기 상태로 착륙하기입니다.
그리고 착륙장의 거리는 보통 한정이 돼 있죠. 내가 예상에는 고도를 좀 높게 착륙장에 왔어. 근데 좌우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틀어 가지고 팔자나 S자 비행으로 고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높은 고도를 계속 착륙장을 지나가게 되면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에 이제 부딪혀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항공법이 이제 귀를 접은 상태로 착륙하는 겁니다. 귀 접은 상태로 끝까지 착륙장에 오시고요. 엉덩이가 땅에 닿기 1m 전에 귀 접은 상태에 귀접귀지를 놓으면서 양손 브레이크를 천천히 차례를 해서 착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착륙장이 좀 협소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패러글라이딩 학교의 경우 주로 이제 용인 정광산에서 많이 비행을 했는데 착륙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모든 초보자들한테 이 기적기 상태의 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가르쳐 드려서 보다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습 중장에서 꼭 배워야 될 사항 25번째. 자, 착륙하기 전에 이전 착륙하기 이전 뭐 10여 초, 15초, 뭐 20초 이전에 이제 하네스에서 일어나야 이제 두 발로 착지가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앉았다 하네스에서 상체를 앞으로 세워서 내주고 배를 쭉 밀어서 배를 밀어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자에서 빠져나온 상태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날아가면서 착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착륙할 때도 두 발을 모아서 동시에 착륙하는 것보다는 발을 앞뒤로 엇갈려서 착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도 처리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넷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엉덩이 착륙하는 게 많이 있으므로 충분히 고도가 충분했을 때 보통 20-30m 전에 하네스에서 일어나서 착륙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때는 많이 엉덩이 착륙을 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 발 착지조로 진행을 합니다. 꼭 두 발 착지만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안전하게 사뿐히 착륙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엉덩이 착륙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26번째로 배우는 내용, 지면에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죠.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양손을 어깨 정도, 그런 다음 가슴 정도, 그런 다음에 허리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100% 엉덩이까지 당기는지 많은 비행을 통해서 느껴지겠죠. 그래서 지면에서 발이 한 50cm 정도 됐을 때 어깨 정도의 상태의 만세를 천천히 엉덩이에 당겨주면 두 발이 사뿐하게 지면에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도 감각이 이제 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비행을 통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째 알아야 될 점. 착륙 잘 했습니다. 착륙 잘하고 나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얼른 180도 뒤로 돌아서 양쪽 브레이크 줄을 최대한 당겨서 날개가 지면으로 내려가서 공기구멍이 하늘을 보도록 해서 내려주셔야 돼요. 본인만 착륙을 하고 멈춰버리면 이 날개는 내 머리에 있는 이 날개가 앞으로 쏟아지거나 내 몸을 감싸버려 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산줄들이 내 몸을 감싸서 날개에서 빠져나오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 후 발이 지면에 닿더라도 3-4m 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180도 신속하게 도른 다음 양손을 허리나 엉덩이가 당겨서 날개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착륙하고 나면 날개를 잘 개주셔야 되겠죠. 28번째 날개 잘 정리하기. 날개의 생명은
이 공기구멍 부분이죠. 공기구멍 부분. 이 부분이 구겨지거나 이러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날개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코디언식으로 잘 개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째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무전기를 가지고 이륙을 했는데 이륙 시 무전기가 떨어져서 무전기가 없다든가 또는 깜빡하고 무전기 전원을 켜지 않았다든가 또는 볼륨을 최소한해서 무전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무전이 안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초보자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비행하기 전에 무전이 안 됐을 때 착륙장에서 지도자가 수신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알려드린 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연습중사 과정에서 가르쳐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스카이에서는 초보자들 한 15회, 한 20회 될 때까지는 무전기를 지금 2개를 채워서 혹시 한 개의 무전기가 이상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한 개로 무전 유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습중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마지막 번째 30번째입니다. 일기예보. 우리가 비행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비행 온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날 기상 상태를 확인을 하고 비행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중에 오늘 바람 요 부분이죠. 오늘의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의 세기. 또 해가 나거나 이러면 돌풍이 좀 불게 되죠. 돌풍이 불을 때 바람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람의 방향. 이쪽이 북쪽, 오른쪽이 이제 동쪽, 아래쪽이 남쪽, 왼쪽 방향이 저는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서풍이 부는데 그때 3시경에는 최대 43km의 바람이 부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의 양, 그 다음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를 배운다면 일기예보 보는 법을 잘 알고 계셔서 비행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스쿨들이 새로운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비행 활동을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습조종사 과정이 20번 정도 비행인데 그냥 20번 비행을 했다고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번 비행 동안에 지금같이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초보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지도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거 잘 안 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내용을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내 기술로 습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연습종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조종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종사 과정은 요 내용 더하기 또 다른 몇 가지 기술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30가지의 내용들이 5번, 10번 타서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수십 번의 비행을 통해서 내가 익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숙련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 패러다임 학교에서 연습조종사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 3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교육문의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제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카이 패러다임 학교에 오시면
안전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